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78페이지의 염색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자, 새로운 용어를 이제 우리가 배우죠. 염색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포 분열을 배우게 될 텐데, 세포 분열을 배울 때 이 염색체,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인데요. 이 염색체가 이제 염색사, 염색분체,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막 용어가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 배우는 세포 분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이 염색체를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도 그림 그려야 되네 이렇게 걱정되죠. 앞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숙제 많이 내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나오는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분열하는 세포에서는 핵이 보이지 않고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인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지금 읽은 이 첫 번째 줄에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세포 분열을 배울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분열하는 세포, 이제 세포 분열할 때를 말합니다. 분열하는 세포,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포 분열하는 동안, 세포 분열하는 동안 어떻다? 핵이 보이지 않고, 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는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인 염색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염색체. 자, 염색체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포 분열하는 동안이라고 했죠. 그러면 세포 분열하는 동안이 있으니까 그럼 세포 분열하는 동안이니까 세포 분열 안 하는 동안도 있겠죠. 할 때와 안 할 때. 그래서 세포 분열 안 할 때, 그리고 세포 분열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 할 때, 안 할 때. 이건 두 가지니까 안 헷갈리죠. 세포 분열 할 때와 안 할 때. 안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핵이 보입니다. 핵이 보인다는 것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막. 근데 세포 분열할 때는 핵이 안 보임. 핵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핵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여기 밑에 뭐라고 줄쳐놨어요? 뭐가 있다고 했죠? 염색체가 있다고 그랬죠? 염색체가 보인대요. 그렇다면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어떨까요? 할 때 염색체가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보인대. 그리고 핵은 안 보인대. 근데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여긴 핵이 안 보이는데 여긴 보인대. 근데 여기는 염색체가 보인대. 그러면 여기는 염색체가 어떨까요? 염색체가 없습니다. 염색
염색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염색사와 염색체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사냐 체냐 차이잖아요. 사는 실을 말하면 실처럼 막 풀어져 있어요. 요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게 뭉치면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안 할 때는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실처럼 풀어져서. 근데 세포 분열할 때는 이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세포 분열을 안 할 때는 염색사로 존재하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줄.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핵 속에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지만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지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나요? 설명했죠, 위에서.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언제?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가는 실. 얘의 이름이 뭐예요? 핵 속에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대요. 염색, 실, 사. 근데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지기 때문이다. 뭉쳐집니다, 이제. 뭉쳐져서 이제 염색사가 뭉쳐지니까 뭉쳐서 덩어리가 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염색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 DNA는 유전물질.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답니다.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한다.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특별히 유전자라고 한다. 그림 2와 같이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 때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됐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할 때 염색체가 보이죠. 염색사가 염색체가 됐으니까. 근데 염색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된답니다. 이게 뭐냐? 원래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돼 있던 거, 이걸 뭐라고 했죠? 실처럼 돼 있으니까 염색사. 근데 얘가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됐어요. 덩어리. 뭉쳐서. 염색사가 뭉침. 그래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럼 이 덩어리의 이름은 뭐죠? 이 덩어리는 염색체. 근데 염색체가 된 이유는 세포 분열하려고 염색체가 됐죠. 세포 분열하려고 염색체가 됐기 때문에 이 염색체에 있는 DNA가 복제돼서 2배로 됩니다. 세포 하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염색체가 이제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가 나뉩니다. 나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즉 여기 요 부분 원래는 여기가 붙었었는데 어떻게 됐죠? 나뉘었죠. 나눈다, 분리한다, 분수, 나눈다, 분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 원래 하나였죠.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를 염색 뭐라고 한다? 분체라고 한다. 얘랑 얘. 그럼 밑에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뭐죠? 염색 분체가 됩니다. 얘하고 얘. 이는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되었기 때문이다. DNA가 복제됩니다. 염색 분체에 각각. 그래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며 세포가 분열할 때 각각 분리되어 두 개의 세포로 들어간다. 그림으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지만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면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염색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하고는 뭐라고 그랬죠? 염색 분체. 근데 이제 얘가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가 두 개가 되겠죠.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니까. 근데 이렇게 염색 분체로 나뉘는 이유는 얘가 염색체가 여기가 이제 잘라질 거예요. 잘라져서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가서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뒤에서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염색체 이렇게 생겼어요. 염색체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금이 가 있죠.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이유. 이제 분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 무슨 사이죠? 염색 분체.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염색체를 확대했더니 뭐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확대하니까 여기 실처럼 막 이렇게 돼 있죠. 실처럼 이제 염색사가 뭉친 거예요. 그리고 염색 분체 보면은 염색 분체 얘하고 얘 이렇게 이제 나뉠 거니까 분리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잘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염색사를 확대하면 이제 단백질과 그리고 DNA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DNA 안에는 이제 유전 물질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유전자에는 또 뭐가 있는지 또 여기 뭐 얘네들이 또 뭔지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에서는 뭐 거기까지 뭐 자세하게 안 배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사람의 염색체. 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니까 중요하죠.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냐면 46개입니다. 자, 46개인데 이 46개를 짝 지어 있거든요. 짝을 지으면 46개를 짝을 지으면 몇 쌍이 나오죠? 2개씩 묶으면 23쌍이 됩니다. 23쌍을 또 나뉘면 염색체 너무 두꺼우니까 좀 얇게 바꿔서 하면 23쌍은
상염색체 더하기 성염색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상염색체는 22쌍 그리고 성염색체는 1쌍입니다. 근데 이 성은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그 성염색체예요. 그래서 이 성염색체 요 한 쌍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남자와 여자로 나뉘면 남, 여. 남자는 22쌍 더하기 x, y. 그리고 여자는 22쌍 더하기 x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y가 남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여자들이니까 이 성염색체에 이렇게 XX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것입니다. 남자는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건 이 아빠의 X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에 뭐 오빠가 있다,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오빠나 남동생은 아빠의 X가 온 게 아니라 아빠의 Y가, 엄마의 난자와 수정이 일어나서 이제 남자가 된 거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의 염색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22번, 여기 보면 22번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보면 여기는 XX죠. 그리고 여기는 XY 이렇게 되죠. 요게 성염색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성염색체가 됩니다. 성염색체. 자, 여자와 남자의 염색체 구성에서 공통점을 써보자.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었어요? 22쌍의 염색체. 상염색체. 그리고 다른 점, 한 쌍의 성염색체. 그래서 자세하게 하면 남자, 여자랑 나뉠 수 있죠. 남자는 X, Y, 여자는 X,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읽어봅시다. 위에 이제 해보기 이 내용이에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은 염색체, 두 쌍.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까닭은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23쌍은 염색체 중 22쌍은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상염색체. 사람이 가지는 23쌍의 염색체 중 22쌍은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고, 나머지 한 쌍은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이다. 그래서 여자는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그리고 남자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각각 1개 가진다. 그래서 성염색체 구성을 통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 자,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뭐 염색체 용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염색 분체가 뭐냐, 또 염색체가 뭐냐, 상동 염색체가 뭐냐.
이거 기본이니까 뭐 이거 뭐 외우고 말고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뒤에서 이제 헷갈립니다. 이거는 기본이야. 상식. 기본 상식. 기본 상식. 글씨가 이상하네. 기본 상식. 시험에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풉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숙제 수업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단원 염색체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